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편의 영역별 연습문제 중에서 심화 연습문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활동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한다. 2. 누구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4.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고 창의성이 존중된다. 자, 다음 중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획경제체제고요. 또 하나는 시장경제체제인데요.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면요. 1번 경제활동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정부가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계획경제체제는요, 선택의 주체가 국가가 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활동을 계획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북한과 쿠바가 있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이것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고 창의성이 존중된다. 이것도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요. 왜 하게 되냐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한국,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경제활동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한다 이고요. 이것이 옳지 않은 답이죠. 자, 2번 환율이 오를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입에 유리하다. 2. 해외여행을 갈 때 더 적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3. 고향으로 송금할 때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4.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진다. 자, 환율이 오르다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수출과 수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100달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판매하고 100달러를 받아요. 그런데 1달러가 편하게 생각하도록요. 1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1,200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자, 그러면 물건을 똑같이 수출을 하고 돈을 100달러를 받았는데, 자, 100달러 하면 1달러에 1,000원 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을 받았다가 1달러에 1,200원으로 오르면 12만 원을 받게 되죠. 똑같이 100달러를 받지만 10만 원이었는데 그게 1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수출에는 좋죠. 수출에는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수입을 한번 볼까요? 수입. 자, 물건을
물건을 사왔어요. 그래서 100달러로 대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100달러를 지급할 때, 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이 필요했는데, 1달러에 1,200원이 되면 1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수입은 어때요? 수입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 1번.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입에 유리하다, 더 좋다? 아니죠.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자, 해외여행을 갈 때 더 적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달러를 사야 돼요. 100달러. 100달러를 준비해서 여행을 가요. 그런데 자, 10만 원을 주고 사다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자,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 되면 12만 원이 필요해요. 자, 똑같이 100달러를 사는데 바꾸는데 10만 원이었다가 12만 원이 됐어요. 그럼 2만 원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해외여행에 갈 때 더 적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아니죠.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죠. 자, 3번. 고향으로 송금할 때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맞죠. 똑같이 100달러를 송금할 때 10만 원으로 송금할 수 있었는데 12만 원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맞죠. 고향으로 송금할 때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맞고요. 자, 4번.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진다. 이건 수출할 때 이야기죠. 아까 보셨는데. 자, 수출할 때, 자, 100달러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이 돼요. 그러면 2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원래 가격보다 할인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겠죠. 2만 원 남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1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100달러가 아니라 이걸 좀 더 할인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진다 아니고 경쟁력이 좋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아니,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말했어요. 자, 옳은 것은 고향으로 송금할 때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2번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번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단체 행동권이다. 4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없는 것이 단체 교섭권이다. 자, 노동 3권 하면 1번에 나오는 것처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다, 만들다 그런 얘기예요. 결성할 수가 있고요. 자, 단체 교섭권은 회사 대표, 사용자와 그 다음 노동조합, 직원들의 대표, 그 노동조합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뭐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섭을 하는 회의에서 노동조합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사용자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고요. 이 교섭이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라고 하는데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자, 3번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자, 사용자와 협상을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단체 행동권이다. 맞고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없는 것이 단체 교섭권이다. 교섭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있는 것이 단체 교섭권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암보험, 2번 생명보험, 3번 자동차보험, 4번 의료비 실손보험. 자, 보험하면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부서지잖아요. 손해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죠. 자,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사망 또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생존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해 있을 때 미리 정해놓은 액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생명보험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의료비 보장보험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보험, 또 하나는 의료비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자,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이제 큰 돈이 치료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보험금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의료비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병원비나 약값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요. 그럴 때 그 병원비 약값의 일정 부분을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보장 관련해서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 따지면 생명보험 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다음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의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 자동차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됩니다. 자, 5번. 자산관리 방법 중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2.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낸다. 3.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어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수익이 높은 반면에 위험 부담이 있다. 자, 자산관리 방법 중에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금,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죠. 자, 1번.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1번이 맞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위험이 없습니다. 그 손해 위험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지만 그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전하지만 수익은 낮다. 거의 이자가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죠. 자, 2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낸다. 빌리는 것은 대출이라고 하고요. 자,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겨요. 저축하는 거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것은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3.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어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자,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 건물이나 땅이나 또는 뭐 집 이런 것들을 사서 월세, 전세로 임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임대료 수익이고요. 4번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수익이 높은 반면에 위험 부담이 있다. 자,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위험 부담이 높은 것이 있는데요. 그 보통 주식 투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얻으면 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이다가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주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5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